자, 계속해서 보십니다. 어디를 좀 더 볼까요? 자, 메일 정리 노트를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자, 메일 정리와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12번까지 했죠? 예, 13번 봅니다. 13번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일단 동그라미 칩니다. 5 쓰고 거기다가 쓰세요. 366조 법정지상권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려면 칠판을 지워야 되는데 자, 그럼 이쪽 거를 지워야 되니까 여기 이걸 먼저 잠깐 풀고 여기와 관계되는 걸 풀어서 지우고 이 칠판을 가지고 13번을 설명할게요. 그러면 15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5번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으며 거기 슬러시 자릅니다.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경매인 가서 제3취득자들이 가서 경매받을 수 있으니까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자, 채무자는 저 갑이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됐어요? 5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일단은 지우고 요 자리에다가 지금 거기 13번 사항을 설명할게요. 어, 13번 사항이 그게 지금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갑 이렇게 보죠. 그런데 갑 토지 소유 위에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도 갑 땅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러죠. 부럽삼 토지와 건물 두 개 다 가지고 있대. 부럽죠. 예. 그래서 토지와 두 개가 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둘 다 동일이 이제 같은 사람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토지든 건물이든 어딘가에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저당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다 저당권 걸었다고 할게요.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을 은행이라고 해보죠. 그랬는데 이게 돈을 못 갚았습니다. 왜 못 갚았을까? 건물도 있는데 좌우지간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당권자가 토지를 갖다가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에 넣어서 토지 소유권이 이게 병한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병을 우리가 경락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죠? 지금 토지 소유자가 누가 됐어요? 병.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그래서 왜 달라졌어요? 경매로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나요? 있었죠. 그럼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권 실행은 경매에 집어넣는 걸 저당권 실행이라 그래요. 여기 실행. 그래서 저당권 실행이란 말은 뭘 집어넣는 거라고요? 경매 집어넣는 걸 저당권 실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에서 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줘버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지상권을 준다고요? 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법정이니까 지상권에 대한 계약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법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래서 법이 이렇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원래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준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놨어요. 여기 조문이 딱 나왔네. 366조에서 아예 이렇게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지상권이란다고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다시 13번을 한번 다시 봐요. 13번. 저당물이 뭘로 넘어갔다고요?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경락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뭐 한다고요? 본다. 요게 뭐가 된다고요? 366조에 뭐라 본다고요? 법정 지상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대로. 자, 그러면 요게 교재에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찾았어요? 크게 얘기해. 446? 바로 있네. 446페이지 바로 밑에 거기 법정지상권 366조 바로 있네. 그래서 거기 조문을 읽어볼게요. 조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누구보다 동일인 같은 사람. 그래서 조금 전에 불업삼 그랬는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거였다. 부럽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속했다가 저당권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했다. 그래서 경락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가 누구다? 경락인.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뭐 한다고요? 본다라고 해서 의지한다, 간주한다니까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번이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거기 후를 동그라미치다. 후.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 O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쓰세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씁니다. 뭐라고 쓰라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를 찾아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디냐면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에 가니까 꼭대기 제목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죠? 예, 365조인데 자, 이거 봅니다. 자, 365조에 의한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 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럼 요거 366조하고 비교합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네, 있어. 그래서 불업삼 이래 있습니다. 두 개, 토지와 건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거였어요. 잘 봐야 돼.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건물 없어. 그래서 저당권이 먼저 이렇게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저당권 설정되는 후에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어요. 이 건물은 갑 겁니다. 그럼 언제 설정했다고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신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저당권자 을이 이 토지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 돈을 못 갚더라, 이렇게 되면 저당권자 을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를 집어넣는 것을 이거를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 건물에 저당권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지. 저당권은 토지만 걸렸지 아니요. 토지만 걸렸지. 그래서 토지만 걸렸고 이 건물은 현재 누구 거라고요? 갑.
저당권 설정자 거예요. 설정자가 소유자인 건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가 이 토지와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와 건물까지 한꺼번에 일괄해서 토지와 건물 두 개를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왜? 건물이 갑고기 때문에. 그래서 왜 넣느냐 그랬더니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가 이제 경매가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경매가 병한테 넘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건물이 같이 하라 그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해. 토지 가격도 내려가고 건물 가격도 내려가요. 두 개가 동일인이어야만이 가치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가치 하락을 가져오게 돼요. 이 가치 하락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괄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가 집어넣는 건데 이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를 집어넣는 것은 이것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 둘 다 일괄해서 경매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권리이기 때문에 선택상이에요. 둘 다 넣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특히 토지 하나만 경매를 넣어도 저당권 설정된 금액을 다 충당하고 남아도 그래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 경매해도 그 금액을 다 하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아. 그래도 건물을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권이 그래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경락이 됐어요. 경락이 됐는데 저당권자 은행은 토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못 받아요. 왜냐?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 안 됐죠. 경매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왜? 저당권은 토지만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관해서는 경매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문제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14번은 못 모르고 배웠을 테니까 이제 다시 14번 문제를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 단어는 후라고 하는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후 핵심적 단어 후 그 문제를 놓친 후라는 그 하나를 놓치는 순간 엉뚱한 문제를 풀게 돼. 그래서 저당 설정한 후 설정자가 여기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인가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설정자가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리예요. 이해됐죠? 예. 저당권 설정자가 즉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뭐 했다고요? 축조했어요. 언제 이후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설정됐을 때 여기서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할 때는 저당권자 은행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권리지 뭐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무슨 사항이다? 선택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뭐라고 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이유,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을 한 후 그것이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뭔 말인지 하나 못 알아듣겠지. 자,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을 설정했다고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했죠. 틀렸단 말이에요. 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돼.
근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그 저당권 설정 이후에 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권으로 하고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서 망가뜨려. 왜? 반은 알고 있으니까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속게 돼 있어. 앞으로 7월, 8월, 9월 시간에 가면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굉장히 잘 속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팅을 계속 볼게요. 어딜 가냐면 이제 16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프린팅을 16번입니다. 16번을 봤더니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한 물권적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잠깐만. 그러면 그림으로 잠깐만 봐드릴게요. 자, 이게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갑이라고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저당권자는 을이라고 해보죠.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저당 지금 현재 이게 저당물이죠. 이 저당물이 지금 침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당물에 대한 침해가 있었을 때 이 저당권자는 침해자가 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침해자 병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 저당권자인 은행은 침해자 병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개라 그랬나요? 일단은 대답은 했어. 알고 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좋았어.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저당권자 은행에게 이 2개를 인정합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 요 2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당권자 은행은 목적물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당권자와 지역권자에게는 뭘 주지 않는다고요? 반환 청구권. 왜 안 준다?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있다. 3개 중에서 몇 개 있어? 2개 있네. 있어.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반환 청구권이 있냐 물어보면 없다라고 해야 돼요. 다시 객관적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있냐 말하면 있다 없다? 있다. 3개 중에서 2개가 있잖아. 있어. 근데 반환 청구권 있냐 물어보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문제 다시 갈게요. 16번으로 갑니다. 16번. 저당권에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 누구라고요? 은행.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OX. X. 반환 청구권을 얻고 뭐가 있다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러니까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는 없다? 반환. 반환은 없단 말이에요. 반환은.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됐다고요? X.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볼 거냐면은 저쪽 456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456페이지에 가니까 꼭대기에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3개가 나왔는데 자, 그걸 잠시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멸실 훼손됐습니다.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렇게 어떤 감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저당권자인 은행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 저당권의 담보 목적 부동산이 멸실훼손했으니까 돈 빌려간 거 3억 빌려간 거 즉시 갚아라.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멸실훼손시킨 잘못이 너한테 있으니까 여기서 너라고 하는 말은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너가 당신한테 있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한 이익이 상실했다. 돈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책임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은행 저당권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멸실훼손, 감손, 금액이 이제 담보 가치가 손상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라.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럼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저당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담보물을 요청한 것은 저당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지 깨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것은 저당권 자체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했다는 것은 저당권을 갖다가 소멸시키겠다는 소리예요. 돈 갚아라 라고 했으니까 저당권을 뭐 한다고요? 소멸.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저당권을 뭐 한다고요?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지하는 거, 이건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돼? 이건 깨버리는 거고 이거는 유지하려는 거고 서로 상충이 되는 거니까 양립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권을 행사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것도 깨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멸시키는 거니까 이건 유지하는 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변제 청구권은 깨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를 은행이 하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를 아는가를 문제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7번으로 가봅시다. 17번. 자, 17번과 관련해서 저당권의 침해의 경우에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여기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하면서 뭐를 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둘 다 소멸이잖아요. 된단 말이죠. 어차피 유지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하고 손해배상. 왜? 멸실훼손의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으니까 책임져라 이러면서 즉시 변제 기한 이익 상실했으니까 돈 갚아라. 그리고 손해가 났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5입니다. 자, 그 정도 보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근저당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466페이지입니다. 근저당. 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거 봤는데 저당권은 현재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돈 빌려왔고 돈 빌려오면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한 거죠. 여기 돈을 지금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3억을 빌려온다는 설정 계약 물건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당권을 담보로 내놓았으니까 돈을 처음부터 뭐 했어요? 빌려왔어요. 돈을 빌려온 거예요. 저당권은 돈을 빌려왔는데 근저당은 돈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온 것이 아니고 어떤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그래요. 뭘 공급받는다고요? 물품. 자,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그러는데 자, 갑과 을이 어떤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본사의 역할을 하고 채권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지방 대리점이고 채무자다라고 해보죠. 물품 공급이라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등산복, 뭐 K2인지 뭐 블랙 야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뭐 아디다스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저 포항 포스코로부터 철강을 갖다가 대리점 계약에 의해서 철강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는 현대라든가 또는 뭐 기아 자동차로부터 자동차 대리점으로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 그런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죠. 기름 주유소입니다. SK 주유소하고 SK 본사하고 계약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계약을 하고 기름을 계속 지하 저장 탱크에다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와 그런 물품을 공급받는데 얼마까지 물품을 공급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물품 공급을 받을 때 최대치가 얼마까지 받을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정하게 됩니다. 뭘 정한다고요? 채권 최고액. 물품 공급 계약과 물품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 물품 공급 계약이 이제 일종의 기본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 계약에 따라서 결산기는 언제 하고 그다음에 뭐 청산을 어떻게 밟고 이런 거 다 미리 다 계약을 다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억의 채권 최고액을 정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물품 공급을 하고 채권 최고액을 해서 20억을 갖다가 본사에서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채권 최고액을 담보할 부동산을 제공하라라고 해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에 해당되는 만큼 근저당을 여기다가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은 돈을 빌린 거다 안 빌린 거다? 안 빌렸어요. 앞으로 계속 물품을 공급받고 그리고 돈을 일부씩 이렇게 변제를 하고, 그러니까 본사로부터 물품 공급받고 일부 갚고 공급받고 일부 갚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채권이 확정된 게 아니라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하게 돼요. 그래서 채권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 근저당에 의해서 부동산에다가 근저당 등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무자가 책임져야 될 책임의 한도액이다. OX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고, 채권 최고액은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다시 한번 채권 최고액은 경매가 넘어갔을 때 경매에서 뭐 한다고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액이다 라는 거예요. 우선 변제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 최고액이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의 한도액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하니까 여기에 근저당이 걸쳤으니까 근저당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소유자가 뭐가 된다고요? 근저당 설정자. 그러면 본사가 채권자이면서 근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누구다? 동일인,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떤 확정된 채권이 아니고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아디다스라든가 뭐 K2라든가 블랙약라든가 옷이 올 수도 있고 신발이 납품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킨에서 치킨을 갖다가 납품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게 철강이 될 수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니까 그럼 납품받으면 올라갔다가 돈을 일부 갚으면 내려갔다가 해서 증감 변동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채권이 0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됐습니다. 채무가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려진 이것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돈 갚았다는 소리예요.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부종성. 그러면 근저당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됐어요. 왜? 다 갚았다는 소리야. 다 갚았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종성 완화라고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부종성 완화. 근저당은 부종성 완화로 인해서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자주 올라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피담보 채권,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이 어디까지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피담보 채권은 어디까지 담보가 되는가라는 건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저 원본 똑같습니다. 원본을 다른 말로 원금이라고 그러는데 법조문에는 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자. 요 이자는 채권 최고액 여기입니다. 요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위약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변제기, 다른 말로 결산기인데 이 변제기, 결산기에 채무 불이행 안 갚았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 변제기에 못 갚게 되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지연배상,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손해배상으로서 지연배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연배상, 지연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요것은 아까 여기 저당권은 1년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1년분만 담보되는 것은 저당권인데 근저당은 1년분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1년분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전액 담보됩니다. 1년분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전액 담보된다. 자, 그래서 요 4개만 담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5번에 경매 실행 비용이 들었죠? 예. 근데 경매 실행 비용이 있는데 근저당에서는 경매 실행 비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경매 실행 비용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럼 두 개가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사항에 1년분만 담보한다는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액 담보되니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또 하나 경매 실행 비용을 근저당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자는 아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포함된다 그랬죠?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뭐 한다고요?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3개를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하는 걸 필요적 등기사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등기를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필요적 등기사항이라 불러요. 그러면 필요적으로 뭘 등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다. 이 근저당이라는 뜻, 취지 이거를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기사항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다. 두 번째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가 이거를 등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등기사항 안에 근저당의 뜻, 취지와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누가 채무자냐라는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요적 등기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등기사항 반드시 등기하라. 이걸 필요적 등기사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근저당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확정되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건 왜 확정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산기가 도래했습니다. 결산기가 도래하면 도래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도 이게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서 채권 채권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기본 계약이 있었는데 이 기본 계약을 해제했을 수도 있고 해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게 되면 해지를 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서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는 순간 확정됨과 동시에 이제는 뭐가 되냐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잠깐만,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근저당이었죠. 다시 한번, 지금까지 뭐였다고요? 근저당. 확정됨과 동시에 이제 뭐로 바뀌었다고요? 저당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당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프린터블을 좀 보겠습니다. 자, 프린터물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20번을 좀 보겠습니다. 20번. 근저당에 있어서 최고액과 존속 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OX. 잠깐만. 필요적 등기사항이 뭐예요? 반드시 등기하라는 거잖아요. 의무적 등기사항 몇 개라 그랬어요? 3개. 자, 다시 갑니다. 필요적 등기사항 근저당이라는 뜻 취지 등기하라 그랬죠? 그다음 뭐 등기해야 돼요? 채권 최고액. 세 번째 뭐예요? 채무자. 그러면 결산기라든가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존속기간은 필요적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맞아요. 그러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X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기본계약의 결산기의 도래, 존속기간의 만료, 기본계약의 해지로 확정된다. OX. 자, 여기 봐요. 피담보 채권책이 확정되는 것은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기본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뭐 한다고요?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됐어요? O. 맞단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21번. 근저당에 있어서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하나요 담보되며 1년분에 하나요 담보되며 맞이 틀려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1년분이 아니라 전액 담보된다 그랬습니다. 1년분만 담보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1년분만 담보가 되지만 근저당은 1년분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전액 담보된다.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전액 담보되는다. 그래서 아까 4번하고 5번이 차이가 나는 거라 했어요. 자, 계속해서 거기 21번 1년분만 담보된다. 틀렸고 근저당의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OX. 여기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경매 실행 비용 안 들어간다. 여기 잠깐 보세요. 경매 실행 비용에 포함되는 건 어떤 거다? 저당권. 저당권은 들어가는데 여기 근저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요 두 개가 아까 저당권하고 근저당의 차이라고 아까 했죠?
그랬다가 헷갈릴까봐 제가 요것만 딱 지웠어요. 그러니까 X가 있으면 또 오해할까봐.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해놨는데 그 다시 지운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 사항이 저당권과 근저당에서 결정적 차이가 나는 거고 나머지는 저당권과 근저당과 거의 비슷해요. 왜? 확정되면 여기 근저당이 확정되면 뭐로 넘어갔어요? 저당권으로 넘어갔으니까 근저당이 이제부터 뭐가 돼버렸어요? 저당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저당권과 근저당의 차이가 뭔 차이를 가져오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면 내가 꼭꼭꼭 집어서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몇 바퀴 돌려보면 금방 뼈대가 쓰고 점수가 오를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설명 안 드린 거를 갖다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뭘 좀 설명을 드리냐면 근저당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서 지금 확정되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선순위 이 담보권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 경매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은 확정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 최고액이 확정이 된다 이거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바로 확정되면서 채권 최고액이 확정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건데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이게 경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락인이 대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완납을 했습니다. 경매 신청을 해서 경락인이 대금을 은행에다가 완납 시에 그렇게 되면 이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다시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락이 그러면 경매 신청해서 바로 경매가 될 수도 있지만 경락이 안 돼서 유찰이 될 수도 있죠. 유찰해서 몇 년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방에 경락이 될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유찰이 돼가지고 유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번에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상관없습니다. 경락이 돼서 그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과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 최고액은 확정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후순위가 경매에 넣어서 경락인이 나와서 대금을 넣는 순간 선순위는 가만히 있어도 피담보 채권이 뭐 한다고요? 확정돼요. 그러나 선순위가 경매를 넣으면 경매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이 뭐한다? 확정된다. 그래서 요 차이를 알고 있는가가 문제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와 관련을 해가지고 잠깐만 봅시다. 교재에 그 말을 써놨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469페이지를 봅니다. 469페이지에 거기 핵심 판례 위에 보니까 제목이 경매 신청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 경매 신청했다는 말이 있어요. 핵심 판례에 경매 신청했다. 1번 근저당권자, 1번 근저당권자를 선순위 근저당권자라 그래요. 다시 한번 1번 근저당권자를 여기 1번 근저당권자를 뭐라 한다고요? 선순위라 그래요. 1번이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1번 근저당권의 채권행위 확정되는 시기는 뭐 한대요? 경매를 신청한 때 뭐 한다고요? 확정된다. 이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 최고액은 뭐 한다고요? 확정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 소멸되는 시점, 즉 매각 대금을 뭐 한다고요? 완납.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경락인이 매각 대금을 뭐 했다고요? 완납. 은행에 완납한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 채권을 뭐 한다고요? 확정된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가가 시험 문제가 많이 오는데 박스 위에 보니까 빈출이라고 돼 있죠? 아주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요 언제 확정되느냐라는 것도 문제화가 되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여러 번 기출 문제라든가 7, 8월, 9, 10월 문제 풀이 때 자주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와가지고 이제 계약법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와서 계약법으로 갑니다. 칠판을 다 지웁니다.